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잖아요. 사탕 하나 줬다가 뺏는 거. 예, 그렇죠.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 40만 원으로 네. 묶어버렸잖아요. 예, 일종의 풍선 효과가 네. 어느 지역? 그냥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뭐 동작, 마포, 성동, 그리고 강동,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과천, 판교, 분당, 뭐 성남 이쪽이 되겠죠. 딱 정해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최근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집당지성 토지거래허가부터 서울 집값 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정보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정보현 연구위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잘생겼죠? 아이고. 네. 자, 정보현 위원님 나와주셨는데요. 저하고는 또 다른 방송하면서 또 이렇게 친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고요. 오늘 토지거래허가 구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예. 서울시에서 네. 손바닥 뒤집듯이 풀었다 묶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맨쇼를 한 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무엇인지 최근에 1년에 있었던 네네. 사건들 예. 히스토리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그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그 뭐 구청장이 일단 서울에서는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가가 있으려면 그 전세를 안고 사는 이른바 갭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그렇죠. 허가를 해주겠다. 그렇죠. 매매와 동시에 이제 실거주 2년 정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다주택자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처분해야 되고. 1년 내에 처분해야 그렇죠. 되나? 예, 가지고 있는 거 처분해야 되고, 그 세대 구성원들이 다 마찬가지로. 다 입주해야 되고. 그렇죠. 와, 만만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제재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 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거래량 3,000선을 기준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1월 달에도 서울시가 아파트 거래가 이제 3,000건이 유지가 됐었어요. 계속 3,000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3,000건이라 하면 제가 시장을 모니터를 해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래 기준이 한 3,000선 정도. 맞습니다. 네, 근데 1월 달에 3,000선이 나왔고, 네네. 더 이상 하방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2월 달에 네. 소장님 말씀해주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잠삼대청 지역의 해제가 2월 12일 날 발표가 되면서 영향으로 치기에는 너무 뜨겁게 올라가서 생각보다 네, 반등을 할 줄은 알았는데 예, 이렇게 저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거든요. 예, 지나고 보니 그 잠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건드린 게 그러니까 실제 뭐 숫자로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만큼을 딱 정확하게 5년 동안 눌러놨다라기보다는 해제가 되면서 일종의 트리거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의 어떤 컨셉도 맞아가고 그 집값에 대한 어떤 상승을 뭐 이끌어갈 만한 수요는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역할과 명분을 해준 것 같다. 명분을 해줬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삼성동이나 청담동 물론 고가의 아파트들이 포진하고 있고 뭐 한강 조망 나오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들이 시세가 움직였다라고 해서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리딩하거나 끌고 갈 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었는데 네. 잠실 같은 경우는 그 뭐 전용 84 타입의 아파트들만 해도 뭐 1만 세대가 넘게 있고 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줬는데 이 지역이 움직이니까 뭐 탄천 건너의 강남 지역들을 이제 하방에서 그 위로 이제 밀어 올리는 역할을 좀 했고 이게 서울 전역으로 좀 퍼진 결과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35일 만에 재지정하는 이런 이제 다시 한번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혼란을 겪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24일까지 남은 5일 동안 시장은 꽤나 좀 혼란스러웠던 분위기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방이나 원정 투자하셨던 분들은 가계약금 보내놓고 주말에 가서 쓰시죠 했는데 그게 바로 주말로 또 앞당겨져 왔고 이거를 취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배액 배상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집주인들은 이거 요번에 계약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매물 걷어 들여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타난 것으로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급선회를 한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뭐 정무적인 판단이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랐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강남 지역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강북 지역에도 네. 진짜로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그 불이 점점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따 또 얘기 나누겠지만 마포나 성동 지역에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전 고가가 뭐 한 18에서 한 20억 정도 가격 시세가 뭐 수렴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22, 3억 정도로 비슷한 상승률로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대로 두면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좀 더 넓은 구역으로 강하게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핀셋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적으로 좀 광역으로 이렇게 좀 묶은 좀 배경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네.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심각한 좀 우려? 걱정을 네.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전 아쉬운 대목이 네.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잖아요. 사탕 하나 줬다가 뺏는 거. 예, 그렇죠.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근데 잠상대청 풀어놓고 한 달 만에 네. 잠상대청뿐만 아니라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 40만으로 네. 묶어버렸잖아요. 예. 제가 주민이라도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주민들 반발 상당하잖아요. 그쵸? 반발이 상당하고요. 반발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어느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참여자들이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좀 생길까봐 그 점은 좀 많이 우려되더라고요.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 내용 보면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3월 24일부터 9월 네. 30일까지 6개월 지정하고 그렇죠. 추후 사정을 보겠다고 했는데 6개월 후에 이게 풀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희박하다. 네, 저하고 같네.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해제가 되려면 다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은 떨어졌다. 집값 하락이죠. 네, 집값 하락했다. 네. 그 하락했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시그널이 와줘야 그때는 풀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거래선이 3천선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풀었는데 네. 그럼 가을에 9월 말에 이제 뭐 추석 명절 즈음에 또 이게 해제가 되려면 하락률이 눈에 보일 만큼 눈에 떨어지는 게 체감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그만큼 떨어질까라고 하면 사실 입주 물량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준금리는 인하 쪽의 방향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있고 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도 지금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럼 거시경제 여건도 어쨌든 집을 장만하기에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끌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해제가 될까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보기에는 네. 강남 집값, 토지거래가 구역 이제 전체 묶었는데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승보다는 지금 강보합이나 유지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떨어지진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지금은 사실 다주택자 특히 이런 규제 지역은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한 채 집중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 예, 그러니까는 거주하고 투자가 이게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는 뭐 투자 목적일 수 있겠지만 거주로 바뀔 수도 있고 거주 네. 목적으로 취득을 하지만 이게 투자재의 성격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행이 되면 사실 매수세도 줄어들지만 매도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가 있는 물량은 매매가 좀 쉽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춤하면은 그냥 안 팔고 좀 기다리자. 집주인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풍선 효과는 굳이 이제 용어를 좀 정하자면 풍선 효과보다는 좀 갭매우기가 이제는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위에 상방을 어느 정도 막아놨어요. 네. 이 안에서 교체 수요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주변 지역으로 어쨌든 이제 그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딱 제한적이라는 면에서 좀 수요가 좀 이동이 좀 가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들의 뭐 대장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곳이 이미 이제 좀 고가 거래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 안에서 차별화 있었던 게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과의 차별화, 뭐 재건축과 뭐 그냥 10년 차 미만의 어떤 그런 가격 차이가 이 안에서 이제 조금씩 좀 갭을 메워지는 시장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장이 높아진 갭을 메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지역 일종의 네. 풍선 효과가 네. 어느 지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은 뭐 동작, 마포, 성동 그리고 성동? 강동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과천, 판교, 분당, 뭐 성남 이쪽이 되겠죠. 딱 정해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는 조금 심플하게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X값이 변하면 Y가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이제 4개 행정구 뭐 40만 가구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 네. 그 전세를 안고 일단은 뭐 자산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내가 입주를 하더라도 살만한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 네. 그냥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곳 아니면 음. 이게 4개 행정구에 아파트만 지금 특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입주권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쪽의 몸값이 더 귀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좀 들었죠. 오늘 제가 전화 받은 건 어떤 분이 한남 뉴타운 있잖아요. 예. 한남 뉴타운이 강남하고 이제 뭐 거의 굉장히 좋은 예, 아파트인데 그렇죠.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네. 한남 뉴타운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아니다. 예. 그쪽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네.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 일부 합니다. 일부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변한 건 아닌데 상품성이 달라졌죠. 상품성이. 네.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그 몸테크를 해야 되는 그 그렇죠, 요건이 그렇죠. 따라 붙는데 그 몸테크가 필요 없다라는 점만으로도 일단은 좀 수요자가 있을 거고 뭐 비견하게 항상 한남은 성수랑 얘기를 하는데 누가 과연 강북 재개발의 대장이냐라고 하면 성수는 늘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고 네. 한남은 그렇지가 않고 요번에 근데 다른 거기 이제 붙어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심지어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남은 그렇죠. 여전히 뭐 그냥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만 받으니까 거기서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처분 전까지 만약에 입주까지 너무 늘어진다, 길어진다라고 하면 뭐 조합원 입주권 뭐 양수도가 가능한 관처 전에는 제값받고 또 팔고 나오면 되겠다 여차하면 이런 계산까지 좀 하고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남은 일단 반사 이익을 얻었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강동구, 동작구, 마포, 성동구. 성동까지도 네. 이제 다 되는데, 예. 그러면 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지역이 항상 네. 빠지지 않는 지역이 이제 외곽 지역, 노도강, 예,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노도강도 네. 이제 마이너스는 좀 벗어났더라고요. 맞아요. 하락에서는 벗어났는데 네. 이거를 따라가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유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 네. 아니야 걔들까지는 영향 가지 않아라고 예. 보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따라갈 거야라고 보시나요? 저는 시간 두고 따라갈 거야라고 보고 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그 가는 곳만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오름세의 폭이 달라서 폭이. 그렇지. 네, 오름세 그러니까 자산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 벌어지니까 그렇지. 이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따라 붙고 이런 이제 시장은 아닐 거고. 그 상승으로의 이제 방향 전환은 노도강이나 금강구 지역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폭은 좀 좁긴 하겠지만 그것도 뭐 온기는 이제는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택은 어떻게 보세요? 평택이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사실 평택이라는 게 행정구역은 경기도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수도권으로 묶는데 네. 평택 입장에서 본다면 수도권이어서 미분양이 많은데 네. 또 미분양 혜택은 보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도 네. 있는데 평택까지도 온기가 먼저 나올까요? 평택까지 가려면은 좀 다른 사이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이클로? 네.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크게 보면은 뭐 생활권이 좀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서울 강남 예를 들어서 뭐 용산, 뭐 서초의 어떤 반포의 그런 집값하고의 열기가 경기 평택하고의 그런 이제 수급권 사이클하고는 이제 다른 이제 사이클 갖고 있는 시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쪽 지역만의 어떤 이슈나 사이클이 더 중요할 것 같고 평택은. 그 사이클이 언제 올까요? 알 수 없는데. 그렇죠. 시간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는 평택 말씀해 주신 김에 평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들은 미분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잖아요. 네네. 여전히 좀 차가운 기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좀 지방의 어떤 매수 심리나 수요를 좀 진작할 만한 좀 전폭적인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 늘린 것처럼 네. 좀 이쪽 지방 지역이나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의 심리를 좀 살릴 수 있는 좀 완화에 대한 어떤 정책도 통 크게 확 나왔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부는 토지거래가 구역, 우리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던 갑자기 풀었다, 갑자기 묶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보현 위원님의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2부는 더 재밌는 내용. 그래서 서울 부동산 집값 5년 후에 2배 올라갈까의 주제를 두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